많은 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은용, 오정입니다. 와. 저번 파트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했다면 이번 파트는 일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봤어요. 다들 재미있게 듣고 또 의견 남겨줘.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게 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뭔가 간단하게 일은 내 인생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 난 7, 80. 7, 80? 생각보다 많은데 또 적어진 거다 사실. 그치? 그치. 원래 100이 뭐야? 300? 난 120 나올 줄 알았는데 300을 찍어버리네. 역시. 야, 달라. 다르다. 생각이 달라. 일 그 잡채였지. 그 그치, 잡채. 그치. 맞아. 많이 내려갔네요. 80이면. 아,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그 지금 회사 오면서 진짜 많이 내려간 것 같아.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가능해졌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연차가 쌓이니까 대략 이제 내가 해온 일들을 다시 다른 수준으로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리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근데 여전히 일에서 뭔가 안 풀리거나 뭔가 뭐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기분이 안 좋아지든 아니면 뭐 호기심을 잃든 나의 자질에 뭔가 변화가 생겨. 그러면 그게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그 너무 바쁜 시기를 거의 한 6, 7주를 맨날 야근을 했는데 그거 할 때 생활이 다 무너졌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랑 오늘 아침 9시에 만나서 어차피 밤 10시까지 같이 일을 하고 헤어질 거고 다음날은 다시 아침 10시부터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잖아. 뭘 보고 왔는지 잘 쉬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그 동태눈깔로 사는. 근데 내 동료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 아니면 뭐 내 애인 다 뭐 엄마 아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에너지 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떤 면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거를 하나도 발휘하지 않는 혹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하고 삶하고 완전히 분리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압도당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되는 거는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여전히 기분이 나빠.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해. 맞아. 우정은? 나도 비슷한데 사실 뭐 300까지는 아니지만 100 이상을 일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일과 삶 밸런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요즘 하는데 나는 사실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해. 워낙 차지하는 그 시간 비중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지면 지금은 한 70?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사실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딘가에 지금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연습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꼭 한 가지의 루트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이건 좀 안 맞네? 이건 좀 맞네? 뭔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연습해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런 상황?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은정 말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랜서로 일해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는 나도 뭐 100 중에 진짜 200, 300이었던 것 같거든. 뭔가 엄청 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지금은 80, 7, 80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낮아지는 기분이 들고 내 생각에는 이제 70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지금은.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근데 막 그 단어도 되게 많았잖아. 뭐 워라벨, 워라블 막 날린 때가 있었는데. 맞아, 워라벨 맞아. 근데 뭐 나는 뭐 일과 삶이 너무 붙어 있지 않나? 뭐 그걸 즐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으나 사실 건강하게 일하려면 약간 거리감이 필수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완전
전혀 담기지 않은 일을 하는 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동일시되는 일을 하는 거는 너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약간 분리가 되면서도 일로 잘하고 싶은 수준의 어떤 일?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직무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맞아. 우리는 어쨌든 일상의 일들, 뭐 여가 시간의 일이든 취미 생활의 시간이든 그런 것들이랑 너무 닿아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뭘 즐기더라도 즐기는 거를 100%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거 갖다 써야지. 뭐 여기 맞아. 어떻게 운영하지? 뭐 이거 맞아. 왜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니까 맞아. 온전하게 거리를 두기가 되게 어려운 직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맞아. 그래서 나 옛날에는 그런 남들이 그냥 누워서 보는 유튜브 컨텐츠도 다 너무 노이즈라고 느껴져서 내가 한참 일에 너무 나를 투영하고 거기에 힘들어 할 때 그때는 약간 쉰다는 표현이 맞나? 약간 일 외적인 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못하지. 그래서 막 누워서 인스타 보는 것도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 세상에 너무 이야기가 많고 맞아. 그게 날 또 불안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메시지나 스토리를 다루게 되면 온갖 글이나 문장이나 뭐 그런 유튜브 말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저장해둬야 맞아. 나중에 여기에 내가 영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맞아. 이 가능성이 너무 맞아. 사람을 좀먹게 하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맞아. 이걸 하나라도 더 보면, 더 저장해두면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부담감, 맞아. 압박감. 그래서 진짜 핸드폰에 캡처 진짜 막 저장 진짜 많이 하고. 맞아. 그렇구나. 다시 보지도 않으면서 맞아. 나는 그거를 밖에 나가서 했던 것 같아. 뭐 어디 가보는 거. 해보는 거. 돈 진짜 많이 썼어. 그걸 피곤해 죽겠는데 막 몸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또 가서 막 너무 좋아. 좋은 거 막 수백 가지 적어와. 그리고 또 밤에 누워있다가 다음날 또 가. 또 수백 가지 적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그때 영감 편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한 얘기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비중이 다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어때? 나는 되게 많이 생계를 떠올리겠지만 나도 월급으로 먹고 살긴 하지만 생계보다 자아실현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일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항상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걸로 맨날 고민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자아실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명예나 권력이나 뭐 사회적인 인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번에 이 퇴사를 결정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 본부장님이랑 회식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본부장님이 되게 진솔하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커리어도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뒤 없이 이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망망대해 나가는 것보다 조금 뭐 지쳤으면 쉬고 휴가를 좀 다녀오고 일을 해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되게 여러 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엄청 퇴사를 번복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부터 주말까지 이걸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다. 근데 되게 대단한 말도 아니고 야 너 진짜 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와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인정이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좀 다시금 알게 됐고 그리고 일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사실 재미가 엄청 찰나잖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뭔가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작은 재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일의 특성상 막 재미만을 쫓고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막 나는 즐기면서 일해 난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자아실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인정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번복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인수인계서 오늘 다 썼습니다. 와우. 한 달 남았는데. 굿잡. 잘했다. 우정은?
나는 처음에는 사회적 인정이랑 자아 실현이었던 것 같아. 특히 나는 이 사회적 인정이 좀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기획에서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함께 우리 팀이 기획한 판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좀 자아 실현에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았던 부분은 팀원들이랑 합을 맞추면서 뭔가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은 뭘까? 좀 더 나은 결과물은 뭘까? 이거를 그냥 같이 고민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또 서로 인정해주고 피드백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런 기쁨으로 일했던 시기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이게 너무 나를 좋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 초반에. 네, 지금은 이 자아 실현에 둔 무게추를 생계로 좀 옮겨두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꼭 일로서 자아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해. 나 좀 공감해. 맞아. 그리고 이게 생계의 영역이 자아 실현의 영역과 겹쳐지니까 이게 나를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맞아.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아 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계까지 위험해져 하는 이 하나가 돼버린 이게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 자아 실현하는 파트는 조금 쓸모가 없어도 된다? 어떤 내가 생계적으로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는 좀 쓸모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런 거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나에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자기 그 자아 실현의 영역이 됐을 때 좀 건강하게 일과 어떤 자아 실현을 같이 좀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 리스트를 생각해보면 나는 내부적으로 회사 안에서 하는 자체 프로젝트도 있긴 했지만 주로 클라이언트 혹은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나의 온전한 프로젝트다라고 정의할 만한 것보다는 같이 만들어서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거 TMT 초반 녹음했을 때였나? 먹고 사는 일이 좀 헛헛하다. 이 먹고 사는 일이 좀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나를 먹여 살려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생계를 위한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일의 목적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야. 라는 게 좀 작년엔 좀 무기력했거든. 헛헛하고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좀 허전하게 느껴졌어. 좀 뭔가 더 나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거창한 목표도 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상한 보람이 좀 있어. 그냥 이게 막 거창한 막 큰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라는 그런 멋진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오늘 이런 노력을 했다 정도를 그냥 보는 거? 좀 헛헛하고 모자라고 좀 아쉬울 순 있지만 그래도 뭐 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꼭 나에게 큰 의미나 뭐 재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사 하나 써서 맛있는 저녁 사 먹고 뭐 그런 작은 보람,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됐다는 그런 기쁨, 뭐 이런 거를 약간 요즘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아까 주아가 그 키 얘기를 도입부 했었잖아. 나도 요즘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삶에서의 목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가 지금 없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2년 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도 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랬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옛날에 일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했었던 것 같아. 그냥 당연히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팀워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관계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간관계도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막 기대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막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한테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일에서 뭔가 타격이 오면 나한테 너무 타격이 세게 오는 거지. 근데 일은 당연히 뭐 좋다가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되게 잘 분리가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다녔던 상담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그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어떤 우정을 얻고 싶으면 그 일 바깥에서 얻고 뭔가 다른 재미를 얻고 싶으면 또 바깥에서 얻고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지만 그때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실천이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가능하고 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간 단 하나의 소중한 일을 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좀 경계해야 된다고 느끼거든, 요즘은. 그래서 너무 잘하고 사랑할 것 같은 일 말고 하면 잘하고 열심히 할 건데 사실은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 일 있잖아.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벌어야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아. 요즘은 사실 그렇게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약간 아까 말했듯이 7, 80점으로 유지도 되고 그렇게 날 좋으면 가서 따릉이 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그 내가 말했던 이 건강한 거리감이 있는 거를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일과 삶의 밸런스 차원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어. 다들 많이 컸구만. 그러게. 근데 이번 회차의 질문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 그래서 되게 좋다. 이거 시즌3 오픈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약간 타이밍도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게 된 것 같기도 해.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랑 연결이 될 텐데 뭔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좀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 옛날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한테 이게 너무 중요해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느끼는지 궁금해. 주아 먼저 얘기해볼래? 나는 사실 최근에 커리어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리해보니까 적다 보면 끝도 없는데 약간 이런 게 없으면 바로 동태 눈깔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중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 아,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빌런 같은 사람은 모두 힘들겠지만 옆 사람과의 이 팀워크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생각보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이 나랑 친구처럼 지내는 거? 뭔가 그 분위기, 문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좀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뭐 힘들 때 얘기하고 일적으로도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좀 안전하다는 감각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한번 끈끈하게 형성이 되면 이게 무언가 일이 끝났을 때 만족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린 특히 뭔가를 기획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타겟이 있잖아. 근데 나는 타겟 만족도보다는 내 만족이 더 중요하고 맞아. 내 만족보다는 우리의 만족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가장 상위에 우리 팀이 만족하면 사실 그랬을 때 타겟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없지. 그렇지만 그래도 타겟 만족도가 별로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잘했으니까. 난 만족했으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뭐 다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자율성 있는 환경 너무 중요하다. 책임과 권한이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하고 근데 그게 약간 그래 네가 하니까 나 상관 안 해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좀 같이 들여다는 보는데 어쨌든 맡은 바 책임을 나에게 좀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결되게는 약간 그거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과 효능감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좀 쉬운 일보다는 챌린징한 일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고 아까 은영이 말한 것처럼 막 진짜 수고했다 정도의 피드백이어도 그런 인정이 있을 때 되게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성장한다는 감각이 좀 중요하다. 약간 반복되는 일도 싫고 새로운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는 약간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그런 참새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비둘기인 게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나는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의견도 주고 이끌려고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약간 싫어. 차라리 막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음. 내지는 내가 못 봤던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거나 나도 독수리랑 같이 있고 싶지. 그냥 조그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대장하는 건 난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팀으로 일할 거면. 그래서 뭔가 계속 나도 여기서 크고 있다. 내가 못 봤던 세계를 볼 수 있다.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팀에서 일한다는 장점이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맞아.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진짜 돈 하나도 안 중요했거든? 맞아. 별로 안 제- 중요했어. 막 재밌고 보람있고 막 하면은 돈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일을 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리워드까지가 되게 맞아. 중요한. 꼭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제 상충할 만한 어쨌든 리워드가 나에게 있어야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나는 주아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나랑 똑같군 이러면서 이제 주아가 정리를 너무 잘해줬길래 주아에게 먼저 토스를 한 건데 이어서 나도 얘기를 해보면 나는 우리 강정검사 했을 때도 나왔지만 파랑인간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에서 가장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영역도 사실 동료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는 감각이 난 좀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나와 이 사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자주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끌어야 되는 관계가 되면 너무 소모적이야.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그런 피드백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 더 재밌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생각한 건데 객관적으로 일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전문성, 뭐 예를 들어 컨텐츠를 잘 만든다, 마케팅을 잘한다, 뭐 기획 그런 전략을 잘 세운다, 뭐 제안서를 잘 쓴다, 뭐 이런 그런 항목들 있잖아.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내가 몇 점짜리 인간이지?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애초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영역을 필요로 하는지가 너무 다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끼워 맞추면 또 끼워 맞출 수 있고 없으면 또 새로운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로 일했던 환경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이 나는 환경이었어. 이게 합을 맞추지 않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잖아. 각자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에 완전히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탈이 나는, 그러니까 협업이 중요하기보다 그 사람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도 있잖아. 근데 내가 일했던 영역은 그것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한데 그거를 베이스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를 많이 잘 나눠야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탈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주아가 이제 정리한 항목들을 보면서 끄덕 맞음, 그리고 돈 짱 중요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비슷하고 다른 것 같긴 한데 난 좀 다른가? 모르겠네. 나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자주 얘기하고 늘 얘기했던 거, 10년 동안 얘기했던 거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권한 나한테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왜 하는지 명확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왜냐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는 폭주기관차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요? 맨날 물어보거든. 이해 안 되면 일을 하긴 하지만 동태눈깔. 동태눈깔. 왜 해야 되냐? 왜 맨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연차가 낮을 때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쓰던 성장이라는 단어랑 지금 쓰는 성장은 다른 것 같고 달라야 되는 것 같은 게 10년 차가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더 나아지고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연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성장이랑은 좀 다른 결의 성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막 많은 일을 경험해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해지고 이런 게 중요했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퇴사 고민과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신뢰가 진짜 중요하다. 아 진짜. 신뢰 너무 중요해. 팀워크 이런 거 이전에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 리더가 조직원을 믿어주는 거. 또 반대로 조직원이 리더를 믿는 거. 그리고 맞아. 동료들끼리 서로를 믿어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서로 믿지 않으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 서로. 저 사람이 저거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또 리더는 리더 나름대로 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결정을 너무 급하게 해서 좀 탈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 당연히 방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저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일이 많아지는 거 싫고 그래서 저 못하는데요? 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이 옆 동료가 잘 알지 못하면 팀이 팀으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적어도 열 몇 명 되는 팀이 있다고 치면 그 팀 전체가 알진 못해도 주변에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파트 사람들 정도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난 늘상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의 어쨌든 뭔가 환경적인 이슈로 그렇게 못하는 거? 그러면 협업이 너무 어렵잖아. 맞아. 하다못해 내가 휴가 가야 되는데 내일 주고 가지도 못해. 그럼 마찬가지로 내 동료가 휴가 갈 때도 휴가 길게 못 가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했었고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팀의 자산이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이 사람이 퇴사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 날아가.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시스템에 무슨 기능을 잘 써. 근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사람 나가면 그것도 새로 다 배워야 돼. 막 이런 식의 팀답게 일하는 어떤 구조에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일해? 나 내 옆에 사람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알아. 이 사람 CRM 한 사람. 근데 CRM에서 뭐 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모르는 거구나. 무슨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기능을 어떤 걸 쓰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언제 비우는지도 몰라. 휴가 언제 가는지 이런 것도 공유 안 하거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맞아. 나 하나 생각난 거 있는데 이런 뭔가 동료와의 신뢰 라포 형성, 그래도 편안한 관계로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좀 너무 편하게 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랄까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뭐 약간 아까 은영 말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왜 굳이 그런 식의 불안을 만들면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일에는 당연히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이 사실 나쁜 것도 아닌데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너무 나쁜 불안 때문에 좋은 쪽에서의 불안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게 너무 되고. 많이 쓰게 돼. 경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맞아. 그 생각이 엄청 들었어. 긴장하니까 쿠셔너 같은 걸 되게 많이 써.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 이런 얘기들을 엄청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좋게 돌려서 거절하는 것들을 늘상 들으면 아무한테도 부탁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 사람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해야 되는 건들도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뭐 팀장님한테 보고한다고 치면 팀장님이 뭐 막 물어보시잖아.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못하지. 근데 클리어하게 얘기 어떻게 해.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맥락을 또 읽어야 되고 막 나는 그거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신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맞는 것 같아. 우정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전한 거 안정감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 적어도 시스템 상으로 정 담당자 있고 부 담당자 있고 이렇게 해둔다든지 휴가 백업을 적극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팀에서 공유를 좀 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받쳐줘야 될 것 같다. 맞아.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까 인정욕구 같은 거 얘기했었는데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 같아. 그걸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리더 입장에서 그걸 챙겨서 해줘야 되는 건데 잘 놓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리더의 일 아닌가요? 근데 나도 맞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거죠. 안 한 거죠, 일을. 그치 그런 거일 수도 있지. 뭐 그 사람도 그의 사정이 있겠지만 챙겨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약간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난 그건 리더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급 이상에서 실무를 종종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거는 부가적인 일인 거고 사실 밑에 친구들이 실무를 더 많이 하고 리더는 팀을 관리하고 팀 관리가 뭐야? 인력 관리잖아. 근데 그 HR 안에는 사실 이런 뭐 문화를 만들거나 이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뭔가 잘한 걸 잘했다고 하고 혹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 거를 좀 적확한 언어로 피드백하고 이런 맞아. 것들이 그 사람의 일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 기획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뭔가 그럴 것 같지만 그 어떤 불안을 자극해서 이 회사에 계속 남게끔 하는 식으로 팀원들을 약간 자극하는 리더 상이 있잖아. 가스라이팅 하거나 이거 너 부족한데 여기 나가면 너 들어갈 데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줘서 더 끌어올릴 맞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은데 그게 너무 저연차 때 그런 경험을 계속 쌓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잘려나가는 게 맞아. 지금 너무 보여. 그런 상황에 놓인 맞아. 사람들을 봤을 때.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좀 쉽게 그럼 나와야지. 뭐 그런 사람 너무 이상하지. 이렇게 말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도 만약에 그 상황에 뭔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나 경험 속에서 겪었으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못 나올 거. 약간 심리적으로는 되게 나오지 갇힐 못하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어찌됐든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안 한 거지. 또 되게 주위 얘기 들어보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 많아. 그래서 뭔가 이거 듣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뭐 당장 나가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되게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있는 곳으로 찾는 여정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맞아. 보통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에 진심이야. 맞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 자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나처럼 내가 해야 돼서 하니까 하는 사람들 그 일에 진심인 사람들도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리고 너가 이 조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거. 그런 게 근속기간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고 솔직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약간 이런 물음표가 좀 뜨는 것 같기도 해. 일에서.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뭔가 감정까지 끌어와서 그렇게 일을 그리고 동료를 그렇게 챙겨야 해 하는 뭔가 물음표? 찍힌 글들을 예전에 좀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댓글로 우리처럼 그런 조직 문화가 중요한 사람과 근데 전 좀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걸 예전에 봤던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조직에 속해 있는 한 그 환경 안에서 계속 있는 맞아. 건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모르겠어. 본인이 계속 불안한데 불안한 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불안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 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주는 거, 뭐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의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좀 다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좀 존중해줘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뭐랄까 잡다한 생각들로 이 질문을 매짐을 했어 쓰다가 인사이트까지 주시고 끝났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을 잠깐 잊고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사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좀 상상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약간 그런 제약을 좀 떠나서 그냥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이런 상상이 좀 궁금했어. 나는 일단 예전에 한창 막 기획 재밌어, 일 좋아,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족시키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기획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시 파트랑 페스티벌 파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딱 가면 사람들이 기쁘고 뭔가 좋아하고 뭔가 느끼고 이런 그 장을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멋진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프로젝트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예전에는 했었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생각했던 거는 돈이나 뭐 시간 이런 것에 아무 제약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로서 생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일이 아니더라도 내 생계는 안전하다라고 하면 일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그냥 잡다한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되게 다양한 그냥 시도들을 사실 이런 팟캐스트도 일이 없잖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재밌게 하다가 또 안 풀릴 때는 뭐 괴로워 이렇게 하던가 우리 이거 팟캐스트 회의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일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분야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특정된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뭉뚱그려서 기승전 기획이 되어버리는 뭔가 이런 답을 쓰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겠다 주로 그리고 그게 꼭 오프라인 공간의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 꼭 기획의 영역을 넘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도 요즘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뭔가 그런 것도 풀어내보고 그게 꼭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돈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제약이 없다면 그런 시도들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일까 너무 멋있다. 네? 멋있는 질문이다. 난 최근 1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내가 작년 연말 연초에 되게 바쁘고 나를 괴롭히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신청을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하게 된 게 내 친구가 진행하는 만화 수업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수업에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마음은 이야기의 근원이다라는 얘기가 나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전에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관점의 변화가 좀 새로웠어.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 필요한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거보다 내가 그냥 이걸 얘기했을 때 내 스스로 일단 만족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 그런 게 있나? 없으면 만들 수 있나? 이런 뭔가 잡다한 생각들을 요즘 좀 굴려보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다고 느끼고 요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거가 너무 어려워서 막 고민하다가 그냥 대충 썼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운 곳에 이웃으로 살면서 두루 지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쓸모없더라도 하고 싶은 일 그냥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불안하고 적당히 좀 행복하고 그러면서 좀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삶을 계속 굴려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멋있다. 나? 아유. 그거 나눠준 그 얘기가 되게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최근에 그랬어. 그래서 그 수업이 너무 좋았다. 되게 큰 깨달음을 준 수업이었어. 나는 원래 막 거창하게 나의 인생의 테마야 이것까지는 아닌데 누군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약간 재밌고 멋지게 살고 싶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
따라붙는 말들이 있어. 왜냐면 재미있다, 멋지다라는 건 느낌이잖아. 그러면 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재밌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 때마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알아봤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면 좋겠다. 까지가 약간 세트처럼 그렇게 재밌고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풀어 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거를 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요즘 내가 재밌고 멋지게 사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그 재밌는 상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인생의 태도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궁금한 게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게 궁금한 게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사실 포함되는데, 일단 내가 에너지가 좀 남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탐구할 힘도 있어야 되고,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좀 그런 뭐 주제에 접근할 어떤 방향성? 길이랄까? 이런 게 좀 보이기도 해야 되고, 좀 이럴 때 계속 궁금한 게 유지되지 않나? 그 주제는 계속 바뀌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뭐 건강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거나, 뭐 그런 주제가 없거나, 이러면은 궁금한 게 없고, 그럼 약간 재미가 없고, 약간 삶이 좀 무료하고,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태도로 계속 살고 싶고, 뭔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우정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요즘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좀 연결해보면 꼭 특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내가 아까 말했던 재밌는 거를 찾고 좀 도전하고 거기서 돈도 벌면 제일 좋고 뭐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냥 계절도 잘 느끼고 제철 음식 먹고 그때그때 가까워지는 사람들 또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친구가 되고 그 맞아. 시절을 잘 보내고 그래서 뭔가 내가 25, 뭐 30, 35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장면이 명확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약간 그런 건강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히려 이제 일에 디테일은 상관없어진 것 같아. 그렇네. 삶으로 조금 더 많이 왔네. 그런 느낌이야. 나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메모를 못했는데 상상이 안 돼.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한참 바쁘시다가 이틀 전부터 좀 괜찮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오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했단 말이야. 제약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무 메모를 못했는데 지금 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나는 저렇게까지 바람이 없는데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아주 요만큼의 상상을 해보면은 나는 내가 실무를 다 안 했으면 좋겠어.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좋다. 나한테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비주얼과 뭐 있잖아. 그림이 이만큼이 있으면 그거를 실행해줄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뭐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일을 내보냈으면 좋겠고 나는 전체적으로 디렉팅하는 일. 나는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실무를 하면서 내가 막 하나하나 해보고 막 이런 거 당연히 하겠지만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매몰되잖아. 맞아.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전략을 짜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그거를 해내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서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더 큰 구조에서 이거를 구조화해서 보고 전략을 좀 짜보고 이거 다음엔 어떻게 할지 나아갈 방향도 좀 설계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몰되지 않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일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사실 운영은 이미 사실 대기업에 있지만 그건 지금 회사가 좀 구조가 이상한 것 같고 조금 큰 팀에 팀원들이 있고 조금 더 그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말한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좋겠지. 근데 예산도 한 번도 충분히 써본 적이 없고 음. 이 회사 와서 또 스타트업이랑 똑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대행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일을 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팀이 맡아가지고 하는 그 본사의 행사가 있었거든. 마케팅 컨퍼런스. 그거 하는데 대행사 안 쓰고 우리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 옆자리에 한 1, 2주 전에 이직하신 분이 계셔. 또 이직을 해서 온.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입사를 한. 그 내 옆에 앉아 계시는데 대행사 없이 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실행사가 없어요? 막 이러면 되게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러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러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큰 조직에 갔을 때 지금이랑 많이 다를까? 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 다른 데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싶은데 난 내 주변엔 대기업 다닌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진 않지.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대기업에 다녀본 언니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때 상황이랑 지금 시장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 지금 이 시점에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 그러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무튼 근데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은용이 좋아하는 일하기 모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뭔가 뭐 나랑 우정처럼 막 프리랜서로 하는 것보다 아까 맞아. 말한 뭔가 것처럼 팀을 좀 한번 팀에서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음. 경험이 있다면 그걸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맞아. 다음 스텝이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되면 같고 좋고. 그리고 삶의 모양 같은 거는 둘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냥 해보고 그리고 뭐 제철 음식 챙겨 먹고 봄꽃 보러 가고 여름에 바다 가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유 좋네요. 네. 재밌네요. 네. 재밌게 삽시다. 네. 오늘 진짜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즌 첫 화 소감을 얘기를 해보고 끝내볼까요? 어떠셨나요? 자꾸 저에게 첫 순서를 자꾸 토스해주셔가지고 제가 심히 난처한데요. 근데 나 좀 신기한 거 시즌 3 첫 녹음인데 나 지금까지 했던 녹음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 아, 진짜? 오늘 얘기 잘하던데? 제일 편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편해진 것 같아. 그리고 일 주제도 나 되게 어려워해서 좀 고민하던 주제였잖아. 그래서 시즌 1이랑 2 때 일 다뤄볼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 막 이러면서 내가 좀 거절했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톡 까놓고 얘기해보니까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변할까 나중에는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회차였습니다. 좋구만. 나도 지금 일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질문들을 만나서 정리하기에 되게 좋았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요새 뭐 고민 안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냥 유튜브 보거나 막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더 정리를 하거나 뭐 되짚어보거나 뭐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거 날림이긴 했지만 좀 그냥 굴러다니던 거를 글자로 적어보는 것도 좋았고 맞아. 그리고 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좋았어. 이번 시즌 3도 잘 골라왔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되게 적절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비슷한 지점이 진짜 많지만 또 각각이 갖고 있는 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듣다 보면 맞아 하면서도 저거는 나랑 또 다르네.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야 내가 어떤지 인지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재밌는 것 같고 되게 좋았어. 이런 얘기는 또 불어해야 또 말하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 맞아. 뭔가 또 2025년 4월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나중에 다시 들으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진짜 다를 것 같기도 해. 맞아. 왜냐면 이걸 녹음하는 시점에도 또 작년에 나랑 내가 다르니까. 근데 이런 거 녹음하고 싶어서 결국 TMT 하는 건데 되게 이거 녹음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 뭔가 나도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번 회차 들은 친구들이
또 어떤 일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혹은 그 팟캐스트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면 우리도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다 친구들이 우체통에 남겨준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우체통은 365일 열려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려요. 확실히 이전 시즌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해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있다고요. 웃겨. 그러면 인사를 하고 다음 달에 보겠네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